선생님 이거 집합으로 나오는데 저는 18번. 이거? 이거나 그거나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자, 이거는 그 봐봐. 얘 일단은 보여요, 미나? 잘 보이죠? 우리 계약이 제일 빠른 친구. 계약이 내일 모레래요. 좀 안타깝죠? 월봉? 네, 월봉 왜 내일 모레가 계약일까? 이상한 학교죠. 근데 왜 원래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얘네 학교에서 공사한다 그래서 겨울방학 길게 한대요. 공사요? 공사. 어디를 공사해요? 그 건물을 새. 얘는 운동장이 없어졌던데. 운동장이 없어졌어요? 네. 그럼 뭐 학교 애들은 뭐 어디서 뛰어다녀요? 옆에 체육이 아예 불 체육이 아예 없어요. 불당중학교에서 뛰어다녀 옆에? 체육은 월봉고 옆에가 불당중 맞죠? 근데 사람들은 월봉중이라고 자꾸 얘기한다. 월봉 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고 옆이 불당중인데 왜 멀리 있는 거? 왜 월봉중이라고 안 했을까? 일단은 얘네들은 테이라 일단 A와 B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전부 다 요 A 집합의 연소거든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다 쓰면 돼요. A랑 B를 썼을 때 요게 1, 2, 3, 1, 2, 3이면 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얼마야? 아니 그냥 1이요. 2잖아요, 2. 얘는 4 더하기 1이니까 5죠. 얘는 10. 그 다음은 얘는 5. 그 다음에 4, 4, 8. 얘는 9, 4, 13. 얘는 10. 그 다음은 13. 그 다음에 9, 9, 18.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집합 B라는 거를 중복되지 않은 거를 차례대로 써보면 2, 5, 8, 10, 13, 18이죠. 그럼 얘네들의 모든 원소합을 구하래요. 얼마입니까? 10, 20. 그 다음에 28. 맞았다. 오케이? 더하기 못하는 거야? 왜 56? 얼마야? 20에 18이니까 38에 그럼 56 아니야? 54 아니에요? 56이잖아. 56이 56이 답입니다. 이해 가나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은서 없습니까? 문제가 22번이요. 22번이요? 이거 내가 니네 보고 스스로 해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 이런 거는. 일단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A1부터 A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AK는 모든 원소합을 이렇게 쓰재요. 그리고 A1부터 AN 중 짝수를 적어도 한 개 이상 가지는 부분 집합을 이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얘와 얘의 값을 빼래요. 문제를 두 개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럼 얘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뜻이 뭐죠? 이거의 모든 원소들 합을 SAK라고 했어. 근데 SA1부터 SAN. 그러면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합. 어떻게 구할래? 부분 집합이 총 몇 개 있어? n부터 구해볼까? n은 얼마야? n이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이 원소가 1부터 6이잖아.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아 이거 원소가 6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고. 6개? 원소가 6개인데 부분 집합도 6개다? 아니요. 신박하네요. 뭔지 알겠다. 얘기해봐요. 2에 예. 6승계라고. 이게 오는 게 뭐라고? 이 무슨 되게 그거는 진부분 집합. 그러니까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얘네들 원소들이 각각 하나씩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들을 구해주면 되니까 2의 6승 개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원소 개수만큼 나누는 거야. 2의 원소 개수 승만큼 부분 집합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n이 64야.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진부분 집합은 뭐예요?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용어를 진짜 부분 집합. 그럼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뭘 제외한? 하나. 그러니까 x라는 게 a의 부분 집합인데 x랑 a가 서로 다를 때 이때 x를 a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 이게 진부분 집합이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이 부분 집합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포함된 부분 집합이 있어요. X가 뭐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집합 x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자기 자신이 아닐 때를 우리가 a의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한다고. x를 하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부분 집합 개수에서 빼기 1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두 개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없어요.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만 제외한 거라고. 자기 자신. 얘들아 너네는 지금 이 기본 개념을 모르는 것 같거든.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는 집합이 있어. 이거의 부분 집합을 구해보래. 부분 집합 어떻게 돼? 뭐부터 시작해? 2의 상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야. 근데 부분집합을 모두 나열해봐. 그럼 뭐뭐 쓸래? 공집합부터 하는 거야. 1만 들어있는 거, 2만 들어있는 거, 3만 들어있는 거.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원래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1, 2, 1, 3, 그 다음 2, 3, 그 다음 1, 2, 3 이렇게 8개예요. 원래는. 알았어? 근데 이거를 크게 어떻게 나누자고?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게 이렇게 4개죠. 들어있지 않은 것도 4개죠. 그래서 이 1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 들어있지 않은 거, 들어있는 거, 들어있지 않은 거, 들어있는 거, 들어있지 않은 거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해서 원래 8개가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이제 이해하니? 얘들아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처음부터 이 문제를. 여기까지는 편집이야. 알겠어? 편집이고 다시 얘기해 주면 이거의 모든 부분집합을 이거라고 했는데 일단 n이 얼마라고 얘들아? 2의 6승 64라고. 됐어? 그런데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총합을 SAK라고 했거든? 그럼 이 A는 어떻게 구할래? 그거부터 얘기해봐. 이 모든 부분집합 64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어떻게 구할래가 나의 질문이야. 지금 방금 내가 나열한 이유가 있어. 이거를 이해하라고. 얘기해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요? 그냥 아니 어떻게 맞추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구할래? 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 자, 일단 조금만 발상에 좀 전환을 하면 되거든. 발상이 전환도 아니야. 1이라는 원소가 포함된 부분집합이 몇 개야? 6개. 무슨 6개냐? 전체가 64인데. 32개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1이라는 원소, 그러니까 이 집합을 쭉 나열하면 이게 총 64개가 있다고. 64개가. 근데 여기 안에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요 1이라는 원소가 포함된 집합이 32개니까 그 집합들의 1이라는 모든 원소들을 합하면 1 곱하기 32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럼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요 A라는 값이 얼마라는 걸까요? 1부터 어디까지를 더해서 6까지를 더해서 뭘 곱해라? 32를 곱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진짜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 A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 모든 원소의 합을 이거라고 했을 때 걔네들의 모든 합을 구하는 방법이 뿅 하고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막 고민하고 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이 표현이 어렵다고, 사실은.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꼬아놨거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이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를 적어도 1개 이상 가지는 부분집합. 그러면 짝수를 적어도 1개 이상 가지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니? 박스를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일단 뭘 생각해? 그 반대. 그러니까 홀수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러니까 일단 n부터 구해야 될 것 같거든. 2의 3승계. 2의 3승계일까? 전체가 2의 6승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홀수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3승계야. 그럼 얘 64에서 8을 빼주니까 56개라고. 이게 m이야,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하니? 일단 이게 m이라는 거. 일단 이게 시작이다.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이거 먼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면 1부터 6까지 더한 다음에 32 곱하면 얼마죠? 여기 21이잖아요. 21, 32 곱하면 얼마예요? 32, 64. 그럼 672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서 모든 그 홀수들의 합, 그러니까 부분집합들의,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집합들의 합을 빼주면 B가 나오겠죠. 내 말 이해했어요? 네.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B는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672에서 뭐 빼주자고요? 1과 3과 5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을 빼주자고요. 알겠어요? 요게 답이에요. 4 왜 4죠? 뭐가 4죠? 8개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4 아니에요? 아, 곱하기 4인가요? 네, 곱하기 4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집합 중에서 1만 포함되어 있는 건 4개밖에 없잖아요. 반식이니까. 그럼 얘를 빼주면 되니까 요 계산은 얼마입니까? 94, 36인가요? 그럼 672에서 36을 빼주면 얼마죠? 30. 아,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가 672고 B는 672 빼기 36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답이 36이라는 거죠. 요게 답입니다. 정리해 보세요. 있잖아. 그거랑 같은 의미를 갖거든.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얘가 일단 A 차집합 B고 요거 합집합에 요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B 차집합 A로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집합이라고 불렀죠?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어요. 이해가죠? 대칭 차집합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일단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말한다. 자, 두 번째는 뭘 또 기억해 달라고 했냐면 요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에 대해서는 이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A 델타 A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 동글뱅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원래는 닷 이렇게 얘기해요. 점. 알겠어? A.A.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A.A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봐. 그럼 A 차집합 A에다가 합집합 A 차집합 A죠. 그럼 얘는 공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하라고 그랬으니까 A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요거는 A 차집합, 이거 A.B랑 B.A는 서로 같을까요? 당연히 같죠. 왜냐면 둘 다 쟤를 말하니까. 그 다음 얘는 뭘 의미하죠? A.B의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해볼까요? 똑같은지? 확실하게 똑같은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원래 뭘 말하는 거냐면 A.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에서 B의 여집합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럼 어디를 칠해줘야 돼요? 그 중간. 그렇지. 교집합 부분을 칠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랑 뭘 합집합하는 거냐면 B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에서 A를 뺀 거. 그럼 요 바깥이네요. 네? 맞겠습니까? B의 여집합에서 A를 뺀 부분. 여집합이 뭐였죠? 이거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에서 A를 뺀 부분이니까 요 바깥이에요. 됐어요? 이게 좌변이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변이 의미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저 우변이 의미하는 거 한번 해보면 이거는 A의 여집합에서 B를 빼려.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거기서 B를 빼면 요 바깥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에서 A 여집합을 빼래요. 그럼 A 여집합에 B에서 A 여집합을 빼면 여기 가운데 부분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짜리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 둘 다 저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또 4개는 4개 안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을 4개 그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4개를 그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그려봐요, 태희라. 그리고 나중에 GPT한테 물어봐요. 틀렸다고 할 겁니다. 일자로 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요것들과 교집합이 생기도록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 4개 그리라고 하지?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려보면 이게 왜 틀렸냐면 요 교집합이 지금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교점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그래서 4개짜리를 그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꼬불꼬불하게 나와요. 실제로 그려보면 그래요. 예.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뭐 원래 벤 다이어그램을 동그라미로 그리는 거는 2개짜리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뭐 3개짜리도 동그라미로 그리긴 하지만 너네는 3개짜리도 잘 안 나올 겁니다. 또 없어요? 없어요. 시험을 봐야겠네요. 명제.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냐면 이제 오늘 할 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증명법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말이 했어요. 절대부등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준우?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없었어요. 절대부등식이라는 말이 미나야 무슨 말인지 기억해요? 무슨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부등식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 거 알아요? 그건 알지? 모르니? 니네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얘들아, 등식과 부등식은 알아 그러면? 네. 등식은 뭐야? 는 등으로 연결된 식이 등식이야. 등식에는 뭐가 있어?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방정식. 그렇지. 하나는 방정식. 또 하나는? 훌륭해. 그럼 부등식에는 부등으로 연결된 식이 부등식이겠지. 부등식의 종류에도 2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무슨 부등식? 이거는 1학기 기말고사에 본 거야. 1차, 2차 이런 부등식들을 다 합쳐서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하나는 뭐? 절대부등식. 그게 2번째야.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부등식. 부정부등식. 아니요. 조건부등식이라고요. 이 조건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 3x가 4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 해를 구하러 가면 이렇게 구하지. 해가 조건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조건부등식이야.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이 가지는 건 뭐냐면 이 항등식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지. 부등식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뭐 제곱한 거는 항상 실수 제곱은 0보다 이상이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이상이다. 그 다음에 항상 양인 2차식 있다는 거 있어요. 항상 양인 2차식. 요거 항상 0보다 이상인 거 알아요? 0보다 큰 거 알아요? 요거 항상? 저기 뭐예요?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요거 봐봐.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얘가 4분의 3b 제곱이니까 얘도 항상 0보다 크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양수를 뜻하는 2차식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절대부등식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유명한 바로 이런 거예요. 봐봐. 여기 봐줄래? 준호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먼저 뭐냐면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을 산술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 기하평균은 뭐냐면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를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역수의 평균을 구하는 게 있거든요. 역수들의 평균. 자, A분의 1하고 B분의 1의 평균을 구하려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 계산해 볼게요. 얘 A, B를 분모 문제에 곱해봐. 그럼 2AB분의 A 더하기 B라는 거까지 왔니? 여기까지 왔어? A, B를 분모 문제에 곱하면? 여기서 일로 온 거 이해 갔어? A, B를 분모 문제에 곱하면? 자, 그럼 이거의 역수를 구하면 얼마죠? A 더하기 B분의 2AB죠.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역수들의 평균을 구했다고 해서 바로 조합평균이라고 얘기해요. 이 조합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 산술평균은 항상 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이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 B가 언제 성립하냐면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해요. A와 B가 둘 다 양수라면 요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를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는 얘를 증명할 거예요. 봐봐. 증명 금방 끝나거든. 10초면 끝나거든. 잘 봐. 여기 양변에 2를 곱한다. 그럼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보이고 싶어. 얘를 좌변으로 넘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으로 써도 되니? 요게 0보다 이상인 거 맞니? 얘 좌변으로 넘기니까 좌변에 있는 식이 요거라는 거 이해하니?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등호는 뭐랑 뭐랑 같을 때 성립하니?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지? 맞아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잘 봐요. 얘도 우리가 A 플러스 B가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곱해보면 A 플러스 B의 루트 AB가 얘가 2AB보다 크거나 같은데 루트 AB로 약분해버리면 얘를 또 넘겼을 때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역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도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산술, 기하, 조합, 부등식의 평균의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기하 평균은 조합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어? 여기까지 적어놔줘. 빨리 거기다가. 여기 안 증명돼 있지. 증명 안 돼 있으면 거기다 적어놔줘. 조합 평균 적어놓고 증명까지 적어놔줘. 얘들아. 알겠어? 이 두 개짜리에 대한 증명은 아주 기본이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산술기하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 또 외워야 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요 뭐라고 써 있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얘가 성립하는 것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거든요. 뭐 얘를 증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전개해 볼게요. 자,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그 다음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되죠? a제곱 x제곱 2abxy 그 다음 b제곱 y제곱인데 얘네들이 없어지죠? 그럼 요거를 좌변으로 넘겨보면 좌변으로 넘겼을 때 어떤 식이 되냐면 ay-bx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0보다 이상이라는 게 당연히 증명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짜리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증명을 한 거고
이 산술기하의 부등식과 그러니까 산술기하의 관계랑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요 등호 성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호 성립 조건. 알겠어?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요게 0이 됐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봐봐. 얘가 0이 된다는 건 a, y랑 bx가 같을 때지. 근데 이렇게 외우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 게 편하냐면 쓰이는 수들의 b. 그러면은 x분의 a랑 뭐 y분의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쓰이는 수들의 b,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게 바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에요. 알겠어요? 얘도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3개짜리도 있습니다. 3개짜리. 알겠죠? a, b, c 제곱해서 더하고 x, y 이거 제곱 빠졌다. 적어놔. 그 다음에 여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전체의 제곱. 얘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뭐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 아셔야 되고요.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n개짜리일 때도 다 성립해요. 산술기하도 그렇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그렇고 n개짜리 돼서 다 성립하거든?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n개짜리 증명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산술기하는 n개짜리 증명이 어려워. 알겠어?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만 알고 있어. 그렇게 문제를 풀어볼게. 외웠다고 생각하고.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A, B, C, X, Y, Z 항이 3개였지. 근데 이제 항이 n개짜리여도 성립한다고. 많은 거요? 많은 거. 항이 n개짜리여도 성립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오늘은 이제 주로 요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제 쓰는데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요거 4번 했습니까? 4번 했었죠?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이 5x 더하기 3y는 15인데요. xy 곱한 거는 이 알파랑 베타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래요? 지금 우리가 산술기하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해보자. 어떻게 풀래? 우리가 산술기하는 뭐였지? 산술기하 부등식의 관계가 뭐였어? 둘이 더한 걸 2로 나눈 게 루트 ab보다 이상이다. 이게 산술기하 부등식의 관계였잖아? 맞아? 근데 얘보다 더 뭐가 많이 쓰이냐면 봐봐. 여기 봐줄래? 안 풀어도 돼 니네가. 그냥 푸는 거 봐. 얘보다 더 뭐가 많이 쓰이냐면 2를 곱한 얘가 더 많이 쓰여. 알겠어? 요거 이용해서 풀 거야 주로. 그럼 여기 지금 합한 게 일정하다고 나와 있지. 그러면 그대로 써볼까? 5x 더하기 3y는 뭐보다 이상이라고? 2 루트 얘네들의 곱이 얼마야? 15xy보다 이상이라고. 알겠어? 그럼 요까지는 이해하지?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항상 성립한다고. 둘 다 양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지? 근데 얘가 지금 뭐로 나와 있어? 15로 나와 있지. 그럼 2로 나누면 되지. 2분의 15는 루트 15xy 이렇게 되니?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루트 없애기 위해서? 제곱하고 싶지. 맞아요? 제곱하고 싶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네요. 뭘 구하라고 했죠? 언제 최대를 갖는지를 물어봤죠. 그럼 언제 최대를 갖는다고 했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예요? 쓰이는 수들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5x랑 3y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래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y 대신에 5x 집어넣으니까 10x가 15죠. 그럼 x 얼마예요? 2분의 3입니다. 그럼 x가 2분의 3이면 y는 얼마죠? y 얼마죠 얘들아? y 얼마죠? x가 2분의 3이면 y가 얼마죠? 2분의 5가 되죠? 그럼 이 두 개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답은 1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양변을 제곱해서 15로 나누어주면 xy 최대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구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구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지금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봤어요. 넘긴다. 자, 6번 봐봐. 자, 6번은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래. 저건 어떻게 할 것 같아? 태희라 저거 어떻게 할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산술기하 부등식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활용한다고 했거든? 그럼 너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x 더하기 2y는 2루트 6xy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은 2루트 얘네들의 곱인 xy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한 값은 이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그럼 얘 둘이 곱하면 얼마니? 얘네들이 곱해봐 얼마야? 4 곱하기 루트 xy 약분했으니까 루트 12지.
그럼 얘가 2루트 3이라서 8루트 3이거든?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것처럼 보여. 맞아? 근데 답이 없지. 왜 없을까? 열심히 쓰지 말라니까. 왜 없을까? 테일이가 얘기해줘. 왜 없을까?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없겠죠.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이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무슨 성립 조건? 뭐가 성립할 조건? 등호가 성립할 조건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3x랑 2y가 같을 때 성립하죠.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x분의 2랑 y분의 1이랑 같을 때 성립해요. 즉 얘는 2y랑 x랑 같을 때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이 가지는 이 최소값일 때 해당하는 x, y가 여기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 이해 가요? 다시 요 두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게 최소일 때 요게 최소가 되는 x, y가 아니므로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안 되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요거 시험 문제 그대로 물어봐요. 이게 왜 틀렸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과서에서도 있어요. 알겠어요?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전개해야 돼요. 얘는 전개해야 되는데 얘를 전개해봐 얼마니? 얘네들 곱하면 얼마니? 6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y분의 3x고 얘는 x분의 4y고 얘는 2지. 맞아? 그럼 얘를 다시 쓰니까 8 더하기 여기는 얘는 뭐보다 크냐면 크거나 같냐면 8 더하기 2 루트 얘네들의 곱 얼마야? 1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8 더하기 4 루트 3이죠. 요게 요거의 값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전개하고 하면은 요식 전체에 대해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요 두 수가 같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저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때 전개한 다음에 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면 어려워요, 얘들아. 풀이를 여러분들이 봐도 그냥 이렇게만 전개해놨지 왜 안 되는지를 안 써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자, 7번. 얘는 x는 k에서 최소값 m을 갖는데요. 얘도 우리가 산술기하 같은 거를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 뭔가 나눠서 쓸 수 있거든? 어떻게 나눠서 쓸래? 요거 나눠서 쓰면 얼마야? 요거 나눠지지? 요거 나누면 얼마야? x지, x. 요거 x-2로 나누면 x잖아. 맞아? 얘는 그냥 x-2분의 4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산술기하 부등식이 산술기하 부등식을 활용을 하려면 합이 일정할 때나 곱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값이 있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하려면 얘네들 곱해봤자 2 루트 x-2분의 4x라 이게 안 없어지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근데 이거를 식을 적당히 변화시키면 우리가 이 곱이 어떤 상수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거든? 지금 방금 루트 안에가 안 없어졌잖아. 문자가 남아있었잖아. 그럼 문자를 남기게 하려면 요거를 어떻게 변화시킬래? 훌륭해. 어떻게 하자고? 잘 봐봐. 이거를 여기를 빼기를 이렇게 맞춰줘. 빼기를 맞춰주고 여기 더하기 해봐.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지. 맞아?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 루트 얘랑 얘의 곱이 얼마야? 4지. 이 두 개의 합은 2 루트 4보다 크거나 같아. 2는 그대로 더해주면 돼. 알겠어? 그럼 얘 값이 얼마야? 4 더하기 2니까 6보다 이상이라고. 됐어?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 뭘 갖는다? 6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K를 찾으래. K는 뭐야? 요 둘이 같을 때지. 그러면 이 둘이 같을 때라는 건 얘랑 x-2분의 4가 같아야 되니까 이거의 제곱이 4가 된다는 건 x-2가 뿔마 2잖아? 그럼 x가 4가 되거나 0이 될 때야. 근데 2보다 크다며. 왜? 양수 조건 때문에. 산술기하 부등식은 양수일 때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x는 4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4에서 최소값 6을 갖는다. 둘이 더하면 1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죠? 정리해 볼래요? 문제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문제들 되게 쉽지 않아요. 넘겨볼게요. 넘겨도 되니? 나만 덥니 얘들아? 근데 에어컨을 빵빵히 틀었는데 왜 덥지?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요, 두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일 때 3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요. 어떻게 할래요? 쟤는 뭐 이용하라는 문제일까요? 얘들아, 쟤는 뭐 이용해줘야 될게? 뭐 이용해줘야 될까? 저요? 지금 산술기하 계속 썼는데 산술기하 쓴다고 해서 3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할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볼까? 불러봐.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뭔데? 원래 A제곱, B제곱, 그 다음 뭐가 왔어? X제곱, Y제곱이 뭐보다 이상이야? AX,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었지. 근데 얘를 그대로 갖다 쓸 건데 여기에 있는 값이 3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는 X가 얼마라는 거야? X가 얼마라는 거야?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어. X가 얼마가 돼야 돼? X가 3이고 Y가 1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X가 3이라고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얘가 3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써야 한다고. 알겠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얘를 풀 수 있겠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요거 4래네. 요거 10이지.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 40보다 이하니까 3A 플러스 B는 루트 4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4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등식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40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3A 플러스 B의 제곱이 4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 3A 플러스 B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네. 여기가 루트 40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4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자, 9번 보시면 이제 얘네들의 활용인데 한 학생이 이 미술 시간에 길이가 10인 철사를 이용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직사각형 4개가 이어진 모양의 베란다 창문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가로와 세로 길이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요 가로 길이를 하나를 모르니까 A라고 해보고요. 요 세로 길이를 한번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체 쓰이는 양이 길이가 10이 돼야 한다고 했거든. 몇 A가 있죠? A, 8A 아니야? 8A 더하기 5B가 얼마일 때? 10일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4A 곱하기 B, 4A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게 질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은서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답을 구하는 건 쉽습니다. 얘네들이 합한 게 8A 더하기 5B라는 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네들의 곱이 얼마지? 40AB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게 10이니까 2로 나눠보면 루트 40AB라는 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게 10이니까 2로 나누면 5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여기가 4AB가 필요하잖아. 제곱해볼까? 요 40AB라는 게 어떻게 돼? 25보다 작거나 같니? 그러면 내가 4AB를 만들어내려면 뭐로 약분하면 돼? 15로 약분하면 되지. 그럼 10분의 25니까 5로 약분하면 2분의 5니? 그래서 요 넓이의 최대값이 2분의 5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예, 교과서에 이런 문제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를 봤는데요. 이렇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봤겠죠. 조금씩 다시 빽해볼게요.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지. 빽해서 어려운 것만 보겠습니다. 자, 유형 지금 6번에 요거 4번 구해볼래요? 유형 6번에 4번. 시간 1분 줄게요. 방금 답이 뭐였어요? 방금요? 방금 2분의 5. 7번은 다 뭐였어요? 네? 7번에 1번 10. K가 4일 때 M은 6. 저기 어디? 유형 6번에 4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시간 1분 줄게요. 이거 몇 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 건데요. 쟤도 모르겠어요. 일단 전개를 해봐요. 산술기하는 2개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3개짜리도 됩니다. 3개짜리도 되는데 저 전개해서 2개짜리로 하면 돼요. 이게 전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전개를 왜 할 줄 몰라요, 멍청아. 요거 1이고 그 다음 얘 전개하면 B분의 A고 그 다음 C분의 A다. 그 다음 A분의 B고 그 다음 1이 있고 그 다음 C분의 B가 있고 그 다음 A분의 C가 있고 B분의 C가 있고 1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얘는 이제 산술기하를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야 돼. 근데 이거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곱이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돼. 자, 무슨 말이냐?
B분의 A랑 요 A분의 B 있지. 얘네들은 B분의 A랑 A분의 B 더하기 B분의 이렇게 역수관계 있으면 얘네들은 2루트 1이잖아. 얘네들 곱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얘 역수관계 있는 수들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 양수라는 조건만 있으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 게 2보다 이상이라고. 여기 지금 뭐가 있어? 1, 1, 1 있으니까 3이 있지. 얘네들은 2보다 이상이야. 그 다음 C분의 A랑 또 뭐가 필요해? A분의 C도 2보다 이상이야. C분의 B랑 B분의 C도 2보다 이상이야. 이게 성립한다고.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알겠어?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3, 9보다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응용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저렇게 다 해서 답이 9입니다. 예. 6개를 한 번에 다 곱하면 안 돼요? 얘네들을 6개를 한꺼번에 곱한다고요? 6개 합이 6루트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6개짜리를 우리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3개짜리는요. 이 3개짜리에 대한 산술 기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눈 거는 A, B, C의 세제곱근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예? 이 3개짜리는 이렇게 ABC 아. 세제곱이요? 네, 세제곱근. 세제곱근 ABC보다 크거나 같다. 4개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뭐로 나눠야 돼? 평균 구하려면 4로 나눠야 되지. 그럼 이거의 기하 평균은 뭐냐면 4개를 곱한 거에 4제곱근입니다. 이게 성립해요. 이게 이제 N개짜리도 성립한다는 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N개짜리를 증명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N개짜리 어떻게 쓰면 돼요? X1부터 Xn까지 더한 거를 N으로 나눠준 거 있잖아. 요게 N제곱근에 X1부터 Xn까지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N개짜리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예요. 근데 왜 제곱을 이렇게 앞에다 써요? 이 세제곱,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한국어로. 한국어로 읽어봐. 어? 3제곱 그러니까 세제곱근 8이야. 요 값이 얼마게? 이거요? 값이 얼마게, 이 값? 8루트 8? 아니, 2요, 2. 얘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 알겠어? 그거를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루트를 지어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쓰기 위해서. 루트 4라는 게 뭐야? 제곱, 왜 2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2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니까 세제곱근이라고 쓰는 거라고. 그럼 루트 2라고 안 써요? 루트 2라고 안 쓰지. 이게 왜 루트 2야? 루트 2가 아닌데. 세제곱해서 루트 8이 되는 거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는. 아. 여기 뭐가 생략이 돼 있어? 네?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뭐, 1이야? 아니야. 0? 이거 뜻이, 이거 한국어로 얘기해봐, 이거 한국어로. 2 얘가 2야? 아니 루트요. 루트가 뭐야? 한국어로.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니까 여기 2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게 제곱근이란다. 알겠니? 모르는 게 참 많네요. 자, 넘겨볼게요. 여기 위에 거 하나 볼까요? 여기 상이 있었던 것 같아. 3번 해볼래요? 어디요? 요거 3번, 오른쪽에. 7번에 3번. 1분 주겠습니다. 여유롭게 줄 수 없어요. 자, 어렵습니다. 이것도 또 전개해야 돼요? 알아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 좀 해볼래요? 3개짜리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보세요. 예? 이게 왜 어렵냐면 그 위아래 문제처럼 이게 변형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고 얘를 g로 놓는다고 생각해봐. 그런 다음에 식을 변형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세 개가 나왔으니까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야?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니? 아니다. 2a 더하기 2b 더하기 c지 얘네들은.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얘는.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면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a나 그러니까 요게 x, y, z라고 했으니까 뭐 2a, 2b, 2c 대신에 어떻게 쓰면 될지를 좀 생각해서 x, y, z로 써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식을 이제 쭉 바꿔서 정리하면 끝이에요. 2a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로 나눠버리니까 2분의 1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여기서 내가 a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b 더하기 c가 x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x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y 더하기 g에서 x를 빼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x 더하기 z에서 못 빼주면 되죠? b라고 하는 거는 y를 빼주면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c라고 하는 건요 2분의 1에 x 여기서 이제 c 빼주면 되는데 요게 y니까
그러니까 요게 z니까 z를 빼주면 c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 빼기 z 이렇게 돼요. 얘를 이제 위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왜요? 위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럼 얘가 x분의 자 2라고 했으니까 요거 2배 한 거니까 y 더하기 g 빼기 x지. 그 다음에 요거는 y분의 2b니까 x 더하기 g 마이너스 y지. 그 다음에 얘는 z분의 x 더하기 y 빼기 g거든요. 요걸 이제 계산해야 돼요.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분의 y, x분의 z 빼기 1이에요. x분의 y, x분의 z 빼기 1. 그 다음은요. y분의 z, y분의 x, y분의 x, y분의 z 빼기 1. 그 다음은 z분의 x, z분의 y죠. z분의 x, z분의 y 빼기 1. 그러면 여기서 아까처럼 x분의 y랑 y분의 x가 2보다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얘 했을 때 전부 다 6보다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3보다 이상이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3입니다. 뭐야? 근데 어디 맞았는데요? 근데 찍어서 맞춘 거잖아. 이거 맞추면 좋은 거 아니야? 우연히 맞은 거죠. 또 요거 3으로만 바꿔도 또 너는 똑같이 3이라고 할 거잖아. 3으로요? 아닌가? 그때도 1 집어넣으면 달라지나? 풀 수 있겠어요? 어렵죠. 왜? 좀 어렵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게 어렵냐면 이거를 그냥 변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XYZ로 치환해서 요런 꼴로 만들어줘서 산술계를 이용한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어렵죠. 일단 이게 기본 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혀둘게요. 와.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 얘를 XYZ로 치환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XYZ. 어떻게 하더라? 자, 얘도 어려워. 4번. 얘는 어떻게 할래?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C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것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할 거야.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할 건데 얘 이제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A 더하기 B가 4-C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8-C제곱이거든. 얘를 이용해서 이제 그 C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뭘 이용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뭐였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 여기 X제곱 플러스. 근데 x, y가 어떤 값일 때 하면 될까? 요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 1 하면 돼. 1. 그럼 요게 a 더하기 b의 제곱보다 이상이라는 거 이해하니? 얘네들 곱한 게 여기 오고 얘네들 곱한 게 여기 왔잖아. 네? 이해 안 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아니에요? 요게 뭐였어? 요게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이었지. 그러니까 x, y가 1이어야지만 요 두 개를 모두 다 사용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저기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경험이 없으면 어려워. 요 문제만 봐도 블랙라벨 스텝 3야. 알겠어? 요거 하나만 보면. 요 단위 문제만 보이고 스텝 3 있다고. 응? 이 발상하는 게 어렵다고. 얘가 지금 8-C제곱이잖아? 그 다음 곱하기 2지. 그러니까 얘를 잊어먹으면 안 돼. 이렇게 푼다는 걸. 4-C제곱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C제곱 플러스 16이고요. 요거는 C제곱 빼기 8C 더하기 16이니까 얘를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3C제곱 마이너스 8C가 0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럼 C로 묶으면 30 빼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보다 이상이고 3분의 8보다 이하다. 그래서 최대값은 3분의 8,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아마 다 못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함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일단은 용어를 먼저 배울게요. 용어를 먼저 배워보면 요 x에서 y로 이제 그 가는 것을 함수로 해요. 가는 것을. 그러면은 x가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있고 y가 a, b, c, d라고 할까? 보통 이제 남녀 염색체를 따질 때 남자 염색체가 뭐죠? XY. 그리고 여자 염색체가 XX죠.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남자.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보통 시집 가나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한 번씩 시집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성차별적 발언입니까?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한 번씩 시집 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 이제 한 명씩 시집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두 번 시집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막 욕하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안 되고 대신 남자들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해요. 함수가. 그래서 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한 번씩만 대응할 때를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시집을 못 가는 애가 있어서도 안 되고 시집을 두 번 가는 애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남자들은 이제 못 가는 애들이 존재하며 그 다음에 두 번 가는 애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얘를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X에 있는 원소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 원소들의 이름? 얘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집합 Y를 뭐라 그러냐면 공역이라고 해요. 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화살을 맞은 애들 있죠. 화살을 맞은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은 전부 다 집합으로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좀 자유롭죠. 대신 시집을 무조건 가야 되는 대신에 자유로워서 얘네들의 이름을 다시 또 뭐라고도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해요. 남자들은 여러분들 아버지들은 다 어머니들한테 잡혀 사나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종속돼 있다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의역과 치역, 공역, 그리고 함수가 무엇인지,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f라는 함수를 내가 x 세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g라는 함수를 x라고 쓰면 두 함수는 서로 같은가요? 두 함수 서로 다르죠. 얘는 x고 x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다르죠. 근데 정의역을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과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의 치역은 어떻게 되니?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이지. 맞아요? 그랬을 때는 이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두 글자로 하면 상등이거든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에 해당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치역이 같으면 얘네들이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정의역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치역이 서로 같으면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함수가 대응 관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냐면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이 1대1 함수의 뜻은 뭐냐면요. x랑 y가 있는데 아까는 1, 2, 3에 a, b, c, d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얘가 어느 한 명이 이렇게 두 개로 가도 된다고 했었잖아? 맞아? 이렇게 한 군데로 가도 된다고 했었잖아? 이런 게 없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한 명씩만 이제 시집과 장가를 가는 거. 하지만 없는 애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그럼 1대1 함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값이 다를 때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다르다 라고 하면 저 표현이 f라는 함수는 1대1 함수를 말해주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함수가 또 있냐면 1대1 대응 함수라고 있거든요. 자, 1대1 대응 함수는 뭘까? 요 d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1대1 대응 함수는.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d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d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일단 1대1 대응 함수는 첫 번째는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며 1대1 함수면서 또 어떤 함수가 돼야 될까요? 얘가 지금 이 y 전체의 집합을 아까 뭐라고 했죠? y 전체의 집합을 아까 뭐라고 했죠? 공역이라고 했죠. 화살을 맞는 애를 뭐라고 했죠? 치역이라고 했죠. 그럼 이 1대1 대응 함수의 특징은 뭐랑 같다? 그렇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이제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항등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x랑 y가 있는데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1, 2, 3이 1, 2, 3으로 대응할 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를 이렇게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슨 함수가 있냐면 상수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x가 어느 y값 하나에 대응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한 명에게 갈 때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처럼 인기 많은 사람 이런 걸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대응 관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특히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얘기해서 i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함수의 대응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이따 볼게요. 합성함수는 역함수랑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일까요? 딱 보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고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6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0이랑 마이너스 2랑 6이 전부 다 대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3번이요? 자 3번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3번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분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0이 대응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x는 유리수고 x는 무리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재요. 자, F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유리수니까 유리수는 위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라네 4입니다. 자, 얘는 무리수죠. 그럼 밑에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이거로 정의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4가 됩니까? 요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정의돼 있어도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에 대해서 치역이 저게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는 음수래요. 자, 얘는 1차 함수죠. 직선입니다. 아래로 내립니다. 근데 정의역이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부터 2래요.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대응하는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최대값인.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죠? 4가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서 a, b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요게 직선이니까. 이 함수 y는 ax 더하기 b인데 a가 음수라고 돼 있으니까 감소함수처럼 그려주잖아요. 감소함수로 그려주잖아요.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하는 함수. 맞아?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치역이 얘가 되려면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4라는 최대값, 2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a, b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4가 되고,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죠? 2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 둘이 연립하면 아래에서 위를 빼줄까요?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돼서 답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이해 안 가요? 다시 얘기해 줄까요? 자, 일단 뭐 했어요, 미나야? a가 0보다 작고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죠. 자, 아까 내가 그 함수라는 게 뭐였냐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이 마이너스 2일 때가 가장 큰 값인 4가 나와야 한다고. 여기 치역이 0부터 4니까 0부터 4라는 값 중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감소함수니까 이거일 때 제일 큰 값이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감소함수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 감소하고 있는 함수다. 그러니까 요 함수가 a가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는 함수다. a가 0보다 크면 증가하고 있는 함수다 해서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럼 감소함수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4 나오고 그 다음 2 집어넣어서 0 나오도록 하는 a, b를 찾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f랑 g랑 같다 그랬거든요. 아까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정의역과 뭐가 같다? 치역. 치역이 같았을 때를 우리가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했죠. 안 써도 돼요. 뭐라고요?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하고 g-1이 같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b-8이죠. 그럼 b가 얼마야 일단? 5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를 집어넣어 볼까요? 3a의 절대값 a가 b가 5니까 5a제곱 빼기 8인데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나눠서 해야겠죠.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게 3a제곱이죠. 그럼 2a제곱이 8이니까 a제곱은 4가 돼서 a가 뿔마 2가 나오는데 양수 a는 2밖에 없어요. 일단은 요거 하나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요게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얘를 넘기면 얼마죠? 마이너스 8a 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a가 뿔마 1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7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말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상등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상등.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건 상등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1대1 대응인 함수를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얘 우리 그림 그리면 뭐야? y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x 어떻게 그리니? 여기 1하고 이렇게 그리니? 절대값 x는? 절대값 x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거 알아? 모르면 지금부터 알아두지 않을래? 자, 얘기해 줄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x가 0보다 이상일 때는 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와야 돼.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x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이 하나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뾰족한 V자의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요 절대값 x-1이라는 거는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다 1 찍어주고 여기다 V자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얘는요. y는 x 더하기라는 거는 요런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 요런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3x제곱이고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대응인 함수를 모두 고르라고 했거든요. 답이 몇 번일까요? 4요. 1대1 대응이라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대응이라면 x값 하나에 y도 하나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기억니은 디귿이네요, 답이. 얘는 안 되죠. 기억과 니은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서로 다른 x값들에 대해서 같은 y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렸던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뭐 마이너스 1이나 뭐 2일 때를 집어넣었을 때 그렇진 않지만 3일 때죠. 마이너스 1이나 3일 때가 같은 값으로 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는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일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전부 다 함수 맞습니까? 이거 전부 다 함수 맞아요? 네, 맞아요. 준호 맞아요?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방법 뭔지 알아요? 알려줄게.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함수임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 y축에 평행한 거, y축에 평행한 것들을 쭉쭉 그어봤을 때 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봤을 때 교점들이 다 하나씩이지? 이 교점이 다 하나씩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함수인 게 맞아요. 알겠어요? 다시 이 지금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다 그려봤을 때 만나는 교점들이 다 하나씩이면 그래프는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자, 원은 함수인가요? 원은? 아니요. 원은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임을 판단을 하려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전부 다 교점이 하나씩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x축에 평행한 거왜 안 돼요? 자, 그거는 언제 따지냐면 x축에 평행한 걸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씩인 거는 1대1 대응 함수일 때요. 오케이? 우리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를 판단을 할 때는 일단 함수면서
우리가 x축에 평행한 것을 그렸을 때 교점이 또 하나씩이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봐요. 얘들아 설명할 때 잘 들어야죠. x축에 평행한 걸 그렸을 때 교점이 다 하나씩이어야지 우리가 1대1 대응함수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x축에 평행한 거 그리면 교점이 두 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x들에 대해서 y가 똑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함수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x축에 평행한 것들을 그렸을 때 교점이 다 하나씩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함수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라? y축에 평행한 것들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씩인지를 확인해라. 1대1 대응함수인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라? 함수를 만족하면서 x축에 평행한 것들을 그렸을 때도 교점이 다 하나씩인지를 판단해라. 확인해라. 라고 했어. 알겠지? 이해가지? 네. 자, 6번 봐보세요. 자, 6번은 저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a, b를 구하래요. 근데 요거 직선 나와 있죠. a가 양수죠. 맞아요? a가 양수니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a가 양수면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일단은 증가함수. 증가함수라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아까랑 비슷하거나 어떻게 할래? 힘들어요? 뭐 잠깐 1시간 집중하기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 자, 다시 이게 그렸다. 증가함수로 x가 마이너스일 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1대1 대응이니까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어야 돼.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라고. 여기다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일단은 1이고 1 집어넣으면 뭐야? a 더하기 b가 4가 되잖아. 둘이 연립하면 3a가 3이니까 a는 1이고 b는 얼마야?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제곱해서 더하니까 답이 10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함수는 좀 더 쉽습니다. 앞에 절대부등식보다. 자, 7번은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랑 g가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래요. 뭐라고? 이거 3번 뭐예요? 뭐? 아니 유형이 아니구나. 근데 아니 근데 이거 가로를 긁었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거 유형 5번에 3번 어떻게 해요? 뭐 갑자기 딴소리야. 아니 진짜 모르겠네. 가로를 긁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요. 니은밖에 안 되죠. 아니 리을 지금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것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일단은 그 y축의 평행과 그리고 x축의 평행한 거 그려서 교점이 다 하나씩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 맞거든? 근데 이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 얘는 x가 양수인 부분에 대응되는 것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지금 이 뜻이 x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어쨌든 근데 기록이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위로 안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양수인 부분에 대응하는 게 없다고. 계속 커지면 이렇게 된다고. 얘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x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거를 점근선이라고 해서 요게 1대1 함수가 맞아요. 양수로 대응되는 게 없으니까 쟤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얘는 1대1 대응 맞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 아니죠. 얘도. 왜요? 얘 여기가 대응되는 게 없잖아요. 포함을 안 하죠.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니까 요 자체가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것들이 없으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을이 답이라는 거죠. 몇 번이었어요 이게? 유형 뭐야 이게? 유형 5번이야? 5번 5번의 그 답이 몇 번이야? 기억과 3번. 리을. 네, 3번이죠. 자, 7번 보시면요. 항등함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y는 x. 맞아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y는 x가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알겠어요? 정역이 제한되면 y는 x가 아니어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항등함수는 모두 다 똑같은 값에 대응이 돼야 돼. f3이 3이라고 했지. 그럼 f5가 얼마라는 거야? 5. 네? f5가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야. 알겠어? 자,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지? 상수함수는 아까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모두 다 나만 바라봐 이거야. 그러니까 G3이 3이듯이 GX 전체가 그냥 3일 때를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G3은 0 아니에요. G3은 3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G5는 무조건 얼마다? 준우야?
그 3이라고 3. 모든 x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로 대응되는 것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다? 8이다. 얼마나 있는 그래서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가 뭔지만 알면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24? 자, 넘겨볼게요. 자, x는 1, 2, 3인데요. 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의 개수.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3개네 3개. 아니요. 잘 봐요. 일단은, 이거,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x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 얘는 몇 개일까? 요 함수의 개수는? 네? 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냥 함수의 개수. 10. 자, 1, 2, 3, 4인데 1, 2, 3, 4로 가는데 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게? 16개. 자,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3도 4개, 4도 4개야. 그럼 몇 개야? 4의 4제곱, 2의 8승 얼마야? 256개야. 알겠어? 왜 6개 아니에요? 1이 갈 수 있는 게 4개라고 네. 2도 갈 수 있는 게 4개라고 똑같은 곳으로 가도 된다 그랬잖아. 함수는 그럼 4 더하기 4 그럼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아니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1이 4개로 1이 1로 대응될 때 2도 1, 2, 3, 4로 대응될 수 있잖아. 곱의 법칙을 따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4의 4제곱이라 256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1대1 뭐 대응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요.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1이 대응하는 게 4개죠. 그러면 2는요. 1이 대응되지 못한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3개.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팩이죠. 그러니까 24개입니다. 이해 갔어요? 얘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수학적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y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기호를 안 배웠네요. 일단은 이 y의 원소의 x승 개가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공역의 원소 개수. 얘는 정의역의 원소 개수예요. 자, 얘는 뭐라고 쓰게? 기호로.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쓸 것 같아? 요게 4개, 3개, 2개, 하나. 4팩이라 썼잖아.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어? y, p, x, 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애니에 적어줄래?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x라는 집합이 다시 정리해줄게. x라는 집합이 1부터 x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y라는 집합이 1부터 y까지 자연수를 가지는 집합이야. 그럼 x에서 y로의 첫 번째는 함수개수 어떻게 된다고? 말로 해봐. y의 x승계라고.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1대1 함수다. 얘는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y, p, x 이렇게 돼요. 퍼뮤테이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 원래는 함수 뒤에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호를 못 냈는데 여러분들 때는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 공통수학 1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시험 범위도 어차피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x에서 x로 대응되는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3p3이라고. 알겠어? 그럼 몇 개야? 3이 1이니까 몇 개야? 6개지? 자, 항등함수 개수는 몇 개일까? 항등함수는? 항등함수의 뜻이 뭐야?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잖아. 그럼 무슨 3개야? 1이 1로 대응하고 2가 2로 대응하고 3이 3으로 대응되는 거 말고 없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자, C는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상수함수요? 네, 상수함수의 개수는? 27개. 아니 왜 27개냐? 1, 2, 좀 생각 좀 해라. 아니 20. 전체 함수의 개수가 27개야. 그냥 함수의 개수가 27개야. 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1이 2로 갔으면 얘도 2로 가고 3도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소 개수만큼 나오는 거야. 3개네 3개. 그 3개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다? 10개다. 알겠어? 함수 개수 세는 법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전체 함수의 개수, 두 번째는 1대1 함수의 개수. 자, 항등 함수의 개수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하나예요. 자, 상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센다고? y의 원소 개수만큼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네, 그러면 네.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랑 저기서는 1대1 함수랑 똑같아요. 예. 1대1 대응이면 예. 뭐라 하더라? 여기랑 숫자가 똑같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야지만 나와요. 근데 막 하나라도 다르면 어떡해요? 하나라도 더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1, 2, 3이 여기 1, 2, 3, 4 있으면 그럼 1대1 대응이 나올 수가 없다고. 왜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 되면 x랑 y의 원소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9번부터가 뭐냐면 합성함수인데요. 합성함수까지만 할게요. 자,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잘 봐봐요. x랑 y랑 z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거를 f, y에서 g로 가는 걸 g라고 한다면 잘 들어. 요 뭐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갔다고 할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은 fa를 b로 정의했죠. 그 다음에 g에다가 뭐 넣으면 b 집어넣으면 c예요. 자, 그런데 요 b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fa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g에 f에 a를 c로 정의한 거죠. 맞아요? 이게 함수를 여러 번 하는 것을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g 도트 f의 a 이렇게 써요. 오케이? 요게 합성함수를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도트가. 얘는 뭐 먼저 한다? 뒤에 거 먼저 하는 거야. a라는 거를 f로 인해서 보낸 다음에 그 값을 다시 g로 인해서 보내면 돼요. 알겠어요? 이 합성함수의 기본은요. 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뭐는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라고 일단은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결합법칙이 있어요? 자, 연산의 기본 법칙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환법칙, 두 번째는 결합법칙, 세 번째는 분배법칙. 이런 거를 연산의 기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볼게요. 자, 얘는 뜻하는 게 뭐야? f의 뭘 구하라? g의 마이너스 1을 구해라.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g-1이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렇지. f의 마이너스 3을 구하라는 뜻이야. 자, 마이너스 3을 어디다 집어넣어?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10이라는 거야. 됐어? 자, 얘 볼게. 얘는 g의 f2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f2가 얼마야? f2는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네. 그럼 무조건 4잖아? 그럼 g의 4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0이라고. 됐어? 그러면 10에서 11을 빼주면 얼마다? 1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G의 4가 10이에요? 예, 여기다 4 집어넣으니까 16에서 4 빼면 10이잖아요? 됐죠? 자, 10번은요. 자, 10번은 우리가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립할 때 A를 구하려.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특별한 경우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f.g가 g.f랑 같다고 했으니까 f.g라고 하는 건 뭐야? f의 gx야. 자, g.f라는 건 뭐야? gfx야.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A를 찾으래. 그럼 이거는 뭐냐면 원래 fx가 이건데 요 x자리 대신에 gx를 전부 다 넣어주라고 했지. 그럼 f의 gx가 얼마야? 요걸 계산하면 얼마냐면 저기 x 대신에 뭐 넣어? 마이너스 x 더하기 a를 집어넣으라고.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니까 f.gx라고 하는 거는 f의 gx라고 하는 건 원래 뭘 말하냐면 2gx 플러스 1인데 요 gx가 얘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대답해줘. 확실히 대답해줘. 확실히. 네. g의 fx는 어떻게? g의 fx는 여기 gx의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fx를 집어넣으라고. 그럼 x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에 뭐 집어넣어? fx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고. 됐어?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a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럼 얘를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x 2a 더하기 1이 얘는 마이너스 2x 빼기 1 더하기 a잖아요. 그럼 얘 넘기니까 a는 요거 넘기면 얼마죠? 마이너스 2x 사라졌네요. 1 넘기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저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f.g가 g.f가 무조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아, 쉽네. 쉬워요? 네. 진짜요? 오늘 한번 다 풀고 갈게요. 앞에 거부터 해줄래요? 아니, 저 약간 재밌는 거 해야지. 재밌는 거 해야 돼요? 약간 재미가 없어요. 자, 11번 볼게요. 자, 1참수라고 돼 있는데 그 1참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 a 더하기 2b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되죠? f.f라는 건 뭐야? f의 fx라고 하는 거는 요 x 대신에 fx 집어 넣어주라고 했지.
그럼 fx 집어넣으면 이렇게 쓰잖아. 근데 fx가 뭐였는데 ax 더하기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정리하면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쓰느라 정신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 f2x라고 하는 건 뭐죠? x에다 2x 집어넣으니까 2ax 더하기 b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대요.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모든 x들에서 얘네들이 같으려면 a제곱이랑 2a랑 같아야 되죠. 그럼 a제곱이랑 2a가 같으려면 a가 얼마죠? A는 2요. 0 또는 2예요. 0 또는 2. 알겠어요? 그리고 a가 만약에 0이면 얘네들은 무조건 같은 게 맞네요. 근데 1차함수라고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된다. 1차함수 때문에. 그럼 a가 2가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3b가 여기 b랑 같아야 되니까 b 값은 얼마다? 0인 거죠? 그럼 a 더하기 2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